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내과 전문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섬뜩할 수도 있는 하지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는 늘 정상인데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것 같고 늘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혹은 내 몸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 이젠 끝인가? 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나이 탓으로만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는 진짜 주범이 병원에서 찾아내는 큰 병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70대 이후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소리 없이 하지만 치명적으로 키우는 생활 속 비밀을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40분만 저와 함께 집중하시면 왜 내 몸은 늘 염증 폭탄을 맞은 듯 아팠는지, 내 건강을 몰래 좀먹던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몸을 염증 없는 건강한 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실천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병원 외래 진료실에서는 바쁜 시간 때문에 의사들이 미처 다 말해주기 어려운 비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 이야기?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수술 이야기?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은 오로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확실히 약속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에 염증 폭탄을 조용히 터뜨리던 줄여야 할 습관 4가지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에이, 저런 걸 어떻게 다 바꿔?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습관을 당장 쉽게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여유로운 기준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70대는 병마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활력 넘치게 삶을 즐겨야 할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몸속 염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럼 오늘의 주범, 염증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파악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염증하면 열나고 붓고 아프고 하는 급성 염증을 떠올리실 겁니다. 발목을 삐끗하거나 목감기가 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염증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여러분의 몸속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마치 시한폭탄처럼 세포와 조직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얘는 티도 잘 안 내요. 피곤하다, 여기저기 관절이 뻣뻣하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 감기 같은 잔병치레가 잦다. 이런 아주 흔한 증상 뒤에 숨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염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세포들이 염증 때문에 아군과 아군끼리 싸우는 내전을 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병이 아니어도 작은 염증들이 온몸에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심내혈관 질환, 치매, 암 같은 무서운 병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작은 염증 하나하나가 큰 그림에서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 여러분의 몸속에 잠재된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시한폭탄을 해체할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속 염증 수치를 조용히 키우는 첫 번째 습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잠드는 시간입니다. 잠이야 뭐, 눈 감으면 자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염증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첫째, 밤 12시가 넘어야 겨우 잠자리에 드는 분. 둘째, TV나 유튜브를 켜놓고 보다 잠드는 분. 셋째, 낮잠을 12시간씩 늘어지게 자는 분. 이게 왜 문제냐고요?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잠은 여러분의 몸과 뇌가 총체적인 정비를 하고 염증을 수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회복 시스템은 대부분 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작동합니다. 밤 12시 이후 늦게 자거나 TV 소음 속에서 어설프게 잠들면 여러분의 뇌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각성 상태를 오가게 됩니다.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 밤새 염증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겁니다.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을 12시간 이상 늘어지게 자면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하는 수면 도둑이 됩니다. 결국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 염증은 쌓이고 몸은 피곤해지고 낮잠으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염증을 회복할 시간을 못 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밤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는 누워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세요. 둘째, 잠들기 전 TV나 스마트폰은 끄고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 숙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셋째, 낮잠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너무 피곤할 땐 차라리 잠깐 명상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목마르면 마시는 거지 무슨 방식이 중요해?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염증 수치를 조용히 올리는 아주 흔한 오해이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을 드시지 않습니까? 첫째,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둘째, 하루 종일 물 한 잔 마실까 말까 하다가 한 번에 많이 마신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의 몸은 한순간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 속 염증 물질이 농축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끈적한 피가 염증 물질을 잔뜩 싣고 온몸을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증이 혈관 곳곳에 달라붙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실전 물 마시기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컵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목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탁에 물통을 두거나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끈적했던 혈액을 묽게 하여 염증 물질 배출을 돕습니다. 셋째, 식사 중에는 과한 물 섭취는 피해 주세요.
식사 중 너무 많은 물은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을 깨끗이 청소하고 염증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염증 유발 습관은 바로 움직임에 관한 겁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하루 종일 농사도 짓고 하시면서 자신감 없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격렬하게 운동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운동량 부족이 아니라 운동 방식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첫째, 며칠 쉬다가 한 번에 몰아서 힘들게 운동한다. 둘째,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까지 꾹 참고 운동한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우리 몸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킵니다. 며칠 쉬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근육통을 만들면 그 근육통 자체가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을 잡으려고 운동했다가 오히려 염증을 더 만드는 꼴이 됩니다. 아플 때까지 해야 운동이지 라는 생각은 7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염증을 없애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실전 움직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 10분씩 짧고 자주 움직이세요. 거창한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 식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짧고 잦은 움직임은 우리 몸속의 순환을 꾸준히 활성화시켜 염증 물질이 몸에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통증 전 멈추기를 철칙으로 삼으세요. 아프기 직전까지가 가장 좋은 운동 강도입니다. 어제보다 딱 1 더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통증 없이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이 몸에 쌓이지 않게 계속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만드십시오. 그러면 염증은 발 디딜 틈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습관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염증 유발 습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처리 방식입니다. 나이 들면 다 화병이지 뭐 하시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그런데 그 참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염증 폭탄을 조용히 터뜨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를 처리하시진 않습니까? 첫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꾹꾹 참는다. 둘째, 말 안 하고 혼자 사귀고 버틴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랫동안 몸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평소 같으면 외부 침입자를 잘 막아내던 면역 세포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혼란 상태에 빠져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몸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겁니다. 화병이라는 게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몸에 불이 나는 염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막는 실전 스트레스 해소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로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속상한 일이 있다면 혼자 사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 혹은 자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짧은 산책을 꼭 해보세요. 가벼운 움직임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하고 자연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셋째,
하루 한 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앉아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코로 길게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염증이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니, 교수님, 저는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할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억울함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사이사이입니다. 큰 것 하나보다 작은 습관 여러 개가 우리 몸을 훨씬 더 힘들게 하고 염증 수치를 조용히 키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난 음식 조심하는데 왜? 마이너스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사골국이나 너무 뜨거운 국물이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보는 TV나 스마트폰이 숙면을 방해하고 염증 회복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약도 잘 먹는데 왜? 마이너스 혈압약, 당뇨약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이 모든 염증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의 부작용이나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쌓이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염증이 계속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복잡하고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어떤 운동이 최고라더라 하는 큰 정보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들, 즉 잠드는 시간, 물 마시는 방식, 움직임, 그리고 스트레스 처리 방식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 염증을 좌우하는 훨씬 더 큰 변수입니다. 이 생활의 사이사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70대 염증 수치를 조용히 키우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뒤섞일 수 있으니 오늘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하고 염증을 수리하는 시간이다.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낮잠은 짧게 제한하여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십시오. 둘째,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속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마신다. 한 컵씩 자주 마시고 아침 기상 후 물 한 컵은 빼먹지 마세요. 셋째, 움직임은 한 번에 몰아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자주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루 3번, 10분씩 통증 전까지만 움직여서 몸속 염증이 쌓일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3가지는 거창한 투자도 복잡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꾸준함만 있다면 염증 없는 건강한 몸, 활력 넘치는 70대를 분명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결코 자식에게 미루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은 큰돈 들여 약을 먹거나 병원을 다니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 중 딱 하나만이라도 용기를 내어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70대는 아픈 몸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야 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런 행복한 노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귀한 정보를 옆에 계신 부부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자식들과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 채널을 이어나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귀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